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은 두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죠. 그죠? 두 가지 가설. 아인슈타인이 이제 속도가 일정한 경우에 대해서 푼 상대성 이론이 특수상대성 이론인데, 이 특수상대성 이론의 두 가지 가정한 가설은 상대성 원리와 강속 불변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수상대성 이론에 나타나는 현상은 동시성, 시간지형, 동시성의 상대성, 시간지연, 동시성의 상대성, 시간지연, 길이수축, 그 다음에 질량에너지 등가원리 이런 현상들이 있고, 질량에너지 등가원리 부분은 핵융합이나 핵분열에 이용됩니다. 핵융합은 태양과 같은 경우를 말하죠. 핵분열은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중단은 마무리 1번. 특수상대선의 이론의 두 가설을 옳게 나타난 것은 두 가지 가설, 여러분 알고 있죠? 상대성 원리와 강속 불변 원리의 두 가지 가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번. 비선 진공에서 30만 km/s로 진행한다. 지구에서 볼 때 20만 km/s로 운동하는 우주선에서 빛을 발사하면 지구에서 측정한 빛의 속력은 얼마인지 구해보자. 요 km/s 조심해야 되죠. 그죠? 나중에 빛의 속력에 대한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있을 때 30만 km/s 또 3억 m/s로 바꿔서 풀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자, 이해하시고 어쨌든 빛의 속력은 어떻다? 모든 관성 좌표계에서 같은 값으로 측정된다. 그래서 30만 km/s 일정하다. 특수상대선 이론에 의한 현상이 아닌 것은 아까 했죠. 그죠? 네 가지 있습니다. 아닌 것은 중력 렌즈입니다. 시간, 지연, 길이, 수축,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 동시성의 상대성. 이거는 전부 다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한 현상이고, 요 질량과 에너지가 본질적으로 같다는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 나중에 핵분열, 핵융합과 연결되죠, 그죠? 근데 요 중력 렌즈 같은 거는 일반 상대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 상대성에는 가속 운동과 가속 운동이라는 것은 힘을 받는 운동이기 때문에 중력 이런 것과 관련된 아인슈타인이 푼 특수 상대성 이론을 풀고 나서 그 다음에 풀었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지구에 대하여 V의 속도를 일정한 속도로, V의 일정한 속도로, 특수 상대성 이론은 일정한 속도에 대해서 풀었죠. 아인슈타인이 먼저. 자, 운동하고 있는 우주선의 앞과 뒤에 번개가 동시에 내리친다. 이렇게 앞쪽과 뒤쪽에 지금 동시에 내리치고 있는 모습이 관찰자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주선 안의 관찰자는 번개가 내리친 것을 어떻게 보는지 써보자. 자, 우주선 안의 관찰자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냐면 번개가 우주선 앞에 먼저 내리친 것으로 관찰합니다. 즉 우주선이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주선 안의 관찰자는 우주선 앞부분에 내리친 번개는 지금 번개 쪽으로 다가가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우주선 안의 관찰자는 앞부분에 이렇게 먼저 내리친 것으로 관찰하게 됩니다. 이렇게 앞부분에 내리친 번개 쪽으로 다가간다는 거죠. 그래서 앞부분의 거리가 짧아져서 우주선 안의 관찰자는 앞부분에 친 번개에서부터 우주선 관찰자까지의 거리가 짧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앞쪽을 먼저 앞에 먼저 내리친 것으로 관찰한다.
잠깐만, 이거, 그쵸? 이해됩니까? 교과서에 있는 그림, 운석 떨어지는 그림, 그걸 참조해 보시면 알 겁니다. 동시성 문제에서 보면, 선생님이 전에 설명했던 내용인데, 여러분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77쪽 있던 그 그림들 있죠, 그죠? 76쪽, 77쪽, 특히 77쪽 그림이라든가 이런 것들 헷갈리지 않게 좀 잘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우주선 안의 관찰자는 앞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앞쪽에서 날아오는 빛을 먼저 관측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 같이 두 별 A, B에서 동시에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 이것도 동시성 문제죠, 그죠? 헷갈릴 수 있는데 A에서 B 쪽으로 운동하고 지금 오른쪽으로 운동하고 있는 경우를 계속 보고 있다, 그렇죠? 우주선에서 볼 때 어느 별에서 빛이 먼저 발생하는 것으로 관측되는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B 쪽으로 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우주선과 B의 거리는 가까워지고 4번처럼 우주선과 앞쪽 사이의 거리는 가까워지고 반대로 우주선과 A 쪽까지의 거리는 멀어지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B입니다. 우주선 안의 관찰자가 볼 때는 우주선 앞부분은 빛이 발생한 B로 다가간다, 그죠? B로 다가가는 반면 아까 번개치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B로 다가가는 반면 우주선 뒷부분은 A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주선 안의 관찰자는 B에서 발생한 빛이 우주선 앞에 먼저 도달하는 것으로 관찰하게 됩니다. 자, 6번. 고유 시간과 시간 지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그런 것은 자, 고유 시간 문제죠, 그죠? 기억 한 장소에서 발생한 두 사건 사이의 시간 간격을 고유 시간이라고 한다. 니은 두 사건 사이의 시간 간격은 관찰자에 따라서 다르게 관측된다. 그래서 관측자에 따라서 다르게 측정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 팽창 이런 말을 쓰죠, 그죠? 시간이 느리게 가게 된다. 운동하는 관성좌표계에서 시간은 정지한 관성좌표계에서부터 빠르게 흐른다. 관성좌표계에서 다른 쪽의 시간을 측정하면 항상 시간은 느리게 관측됩니다. S가 본 S-의 시간도 느리게 관측되고 S-가 본 S의 시간도 느리게 관측됩니다. 왜냐하면 한쪽에 정지 관찰자가 운동하는 관찰자를 보면 정지 관찰자가 움직이는 시계를 관측하기 때문에 시간이 느리게 가는 거죠. 저 시간 팽창할 때 했는데 여러분 79쪽의 그림 1-72를 여러분 보시면 정지해 있는 우주선 밖의 관찰자가 운동하는 우주선 안의 시계를 보면 그렇죠?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빛이 이동하는 거리가 길어지는. 우주선 안에서는 위아래로 움직이지만 우주선 밖에서 보면 대각선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주선 안의 관찰자가 우주선 밖의 관찰자가 우주선 안의 시계를 보면 시간이 느리게 관찰됩니다. 정지 관찰자가 움직이는 시계를 관측하면 느리게 관찰됩니다. 반대로 움직이는 관찰자가 정지한 시계를 봐도 느리게 관측됩니다. 왜냐하면 움직이는 관찰자가 입장에서 보면 정지한 시계가 움직이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관찰자는 자기가 정지해 있다고 생각하고
정지한 관찰자의 시계가 반대로 움직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치 정지한 관찰자가 움직이는 시계를 보는 것과 같이 같은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을 볼까요? 정리해 볼게요. 고유시간이 한 장소에 발생한 두 사건 사이의 시간 간격이며 하나의 시계로 측정한 시간 간격. 그러니까 정지 관찰자가 정지 시계를 측정하면 고유시간이겠죠. 그렇죠? 반대로 움직이는 관찰자가 움직이는 시계를 측정해도 고유시간입니다. 어쨌든 한 장소에서 발생한 두 사건 사이의 시간 간격이다. 두 사건 사이의 시간 간격은 니은 보면 니은 두 사건 사이의 시간 간격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므로 관찰자에 따라 다르게 측정합니다. 그렇죠? 관찰자에 따라 어떤 관찰자에는 똑딱똑딱 하지만 어떤 관찰자에는 똑딱 이렇게 시간이 느리게 가게 측정됩니다. 운동하는 관성 좌표계에서 시간은 정지한 관성 좌표계에서보다 뭐죠? 느리게 흐른다. 빠르게 흐른다가 아니고 느리게 흐른다로 이렇게 고쳐야 되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문제인데 7번입니다. 이걸 시험에 내면 정말 많이 틀리더라고요. 이게 학생들이 길이 수축과 시간 팽창과 길이 수축을 다 모아놓은 문제인데 여기에 어렵게 느낍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영희가 우주선을 타고 행성 A에서 B까지 0.8시의 속력으로 여행을 한다. 우주선의 고유 길이는 L제이고 행성 A에서 B까지의 고유 길이는 8광년이다. 철수는 행성 A와 B에 대해 정지해 있는 행성에서 관측하고 있다.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철수가 정지해 있죠. 그죠? 자기도 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희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주선을 타고 움직이고 있고 이 움직이는 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주선의 속도는 0.8c 그러니까 0.8c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행성 A에서 B까지는 8광년 그렇죠? 빛의 속도로 8년 정도 걸리는 8광년 8 곱하기 3 곱하기 10의 8성 10의 10성인데요. 그렇죠? 어쨌든 8 곱하기 광속 곱하기 년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면 그렇죠. 우주선의 길이는 지금 L0입니다. 지금 변수가 많으니까 여러분 헷갈릴 수가 있는데 어쨌든 행성 A와 B는 정지해 있다고 보고 철수도 정지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거리는 정지한 관찰자가 측정한 8광년이 고유 길이가 되겠죠. 그렇죠? 자, 조금 개념이 잡힙니까? 자, 넘어갑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 써 있는데, 것은 빛의 속력은 C이고 행성에 의한 중력의 효과를 무시한다. 중력 효과가 들어가면 풀기가 풀지를 못합니다. 자, 기억 보겠습니다. 철수가 관찰할 때 쭉 읽어보세요. 영의 시계로 영희가 볼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하나씩 분석해 봅시다. 자, 철수가 관측할 때 정지하에 있는 관찰자 말합니다. 우주선 밖에 있는 관찰자가 측정할 때 우주선은 운동하죠. 그죠? 우주선은 운동하므로 길이 수축으로 인해서 고유 길이보다 작게 관측됩니다. 정지한 관찰자가 움직이는 우주선을 보면 그 움직이는 우주선의 길이는 작게 관찰된다. 길이 수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 앞에 그림에서 보면 첫 번째 경우는 영희가 행성 A에서 B까지 가는 거리는 영희의 입장에서는 철수가 본 8광년보다 길이가 짧아집니다. 즉 움직이면서 길이를 측정하면 움직이는 관찰자가 측정한 길이는 정지 관찰자가 측정한 길이보다 짧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뮤온 설명할 때 전에 했는데 뮤온 입자가 우주 밖에서 지구에 도달할 수가 없는데
도달할 수 있는 이유는 뮤온의 입장, 즉 속도가 가진 입장, 운동하는 입장, 그 빛의 속도에 가깝게 아주 빠르게 운동하는 입자의 입장에서 보면 뮤온에서 지구까지, 그 우주 밖에서 지구까지, 대기권에서 지구까지의 거리가 실제 정지에 있는 관찰자가 보는 거리보다 어떻게 길이가 짧게 보입니다. 그래서 뮤온은 운동하면서 보면 길이가 수축되기 때문에 충분히 지구에 도달한다. 즉 운동하는 관찰자, 운동하는 우주선에 있는 운동하는 관찰자의 입장에서는 행성 A, B 사이 길이는 수축됩니다. 또 그 다음 다른 길이 수축의 하나는 정지한 관찰자가 운동하는 우주선의 길이를 보면 우주선의 길이도 수축하게 됩니다. 이게 길이 수축의 두 가지 경우입니다. 자, 니온. 그래서 철수가 관측할 때는 길이가 L0가 아니고 L0보다 작게 관측된다. 자, 니온으로 고쳐야 됩니다. 니온 철수의 시계로 A에서 B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0년이다. 왜 10년이냐면 정지 관찰자 철수가 정지에 있는 거리 8강년을 측정합니다. 그럼 시간은 속도분의 거리죠, 그죠? 속도분의 거리니까 속도가 0.8c, 그지? 속도가 0.8c입니다. 0.8c. 아유, 적을 수 있으려나? 0.8, 글씨가 좀 안 좋네. 8c입니다. 속도. 거리는 8광년이죠. 8광년이니까 8 곱하기 광속 곱하기 광속시 곱하기 year. 년입니다. 그러면 약분이 되겠죠. 그죠? 약분시키면 C 날라가고 8 날라가고 해서 10년이 됩니다. 그렇죠? 10 years. 그래서 10년입니다. 철수의 시계로 A에서 B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0년인데 영의 시계는 어떻게 되냐면 영의 시계는 철수의 시계보다 느리게 흐릅니다. 그래서 10년보다 적게 걸린다. 영의 입장에서 보면 철수의 시계보다 느리게 간다는 거죠. 다르게 설명해 보면 지금 영희의 입장에서 영희는 움직이는 우주선 안에 관찰자이기 때문에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지금 행성 A, B 사이에 움직이면서 A, B 사이 길이를 보면 A, B 사이 길이가 짧아집니다. 8강년보다 짧아지는 거죠. 짧은 거리를 가기 때문에 시간도 적게 걸리겠죠. 그죠? 그래서 10년보다 적게 걸립니다. 자, 디귿. 자, 디귿은 지금 여러분 헷갈릴 수도 있는데 영희가 볼 때 철수의 시간은 어떻게 되냐면 자, 영희가 볼 때는 영희가 정지해 있다고 생각하고 철수가 영희의 반대 방향으로 우주선이 가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희가 볼 때는 자신은 정지해 있고 철수가 움직이는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에 정지 관찰자가 운동하는 관찰자의 시간을 보면 철수의 시간은 자신의 시간보다 느리게 되는 시간 팽창이 납니다.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일어납니다. 팽창됩니다. 정지 관찰자가 운동하는 걸 볼 때, 운동하는 관찰자가 정지에 있는 사람을 볼 때도 시간은 이렇게 느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차를 타고 가보면 기차를 타고 갈 때 마치 우리는 기차 안에 정지해 있는 것 같고 사물이 움직이는 것 같죠. 그죠? 그것처럼 영희가 볼 때는 영희가 정지해 있고 우주선 안에서 자기가 정지해 있고 밖에 있는 사물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철수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영희의 입장에서 시간 팽창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8번 하겠습니다. 그림은 차가 X축 방향으로 지금 X축 방향으로 보이 속도로 운동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에 대하여 정지해 있는 관찰자가 볼 때 자의 길이가 줄어드는 방향. 항상
요 운동하는 거죠. 요 운동하는 요 방향을 봐야 되죠. 그죠? 요 방향하고 같은 방향으로 길이 수축이 일어났기 때문에 X축입니다. 길이 수축은 운동 방향에 대해서만 발생한다. 따라서 자의 길이가 줄어드는 방향은 X 방향뿐이다. X 방향으로만 길이 수축이 일어납니다. 운동 방향으로만 길이 수축이 일어난다. 9번. 질량 결손에 의해 에너지가 발생하는 예, 두 가지 있죠. 그죠? 핵융합과 핵분열. 그래서 이런 핵반응 전후에는 질량 결손이 일어나고 요 질량 결손 우리가 델타 M이라고 보통 적죠. 그죠? 델타 M에다가 요 강속의 제곱을 곱하면 요 에너지가 되죠. 그죠? 그만큼의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자, 10번. 자, 우라늄이 핵분열을 하는 바람인데 이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우라늄 235가 중성자, 뭐죠? 질량수는 1이고 원자 번호, 즉 양성자는 없다는 거죠. 0이다. 0인 요 중성자와 부딪혔을 때 바륨하고 크립톤으로 이렇게 생성됩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 볼까요? 옳지 않은 것은 이러한 반응을 핵분열이라고 하죠. 그죠? 이러한 반응은 핵분열이라고 핵반응 전후의 질량이 보존이 아니고 줄어든다. 결손된다. 자, 가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 요 질량수 보존 법칙 235 더하기 1던 141 더하기 92 더하기 모르면 뭐 x, y라 두고 x 더하기 x죠. 그죠? 그래서 141 더하기 92 더하기 x는 235 더하기 1, 236과 같아야 되니까 x는 1. 그 다음에 92 더하기 0은 56 더하기 36 더하기 y. 그래서 y는 0. 그래서 x가 1이고 y가 0인 것은 이런 중성자가 되죠. 그죠? 중성자가 됩니다. 자, 4번. 핵 반응 후 생겨나는 원자핵은 반응 전 원자핵보다 가볍죠. 그죠? 질량이 작다, 가볍다. 핵 반응 과정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는 질량 결손에 의한 것이다. 맞죠? 그죠? 그래서 보존되는 경우 질량이 줄어든다. 보존되는 것은 질량수가 보존된다. 질량수는 입자수를 말합니다. 질량수가 보존되고 또 양성자, 전하량이 보존되죠. 그죠? 양성자 수가 보존됩니다. 전하량이 보존된다. 자, 9번. 대단원 마무리 9번 보겠습니다. 대단원 마무리 9번. 우리 책 교과서 몇 페이지냐면 89쪽. 그러면 정지해 있는 철수에 대해서 0.8C의 속력으로 움직이는 우주선의 민수가 타고 있다. 여기 민수가 타고 있습니다. B시계입니다. PQ, 그렇죠? 우리 책에서 전에 했던 거죠. 철수는 밖에 있습니다. 우주선의 속도는 0.8C. 자, 민수가 본 우주선의 길이는 L이고 민수가 P에서 방출된 빛이 Q에 반사되어 다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T다. 철수가 볼 때 BQ를 완벽한 시간. 철수 우주선 밖에 관찰자가 볼 때는 뭐가 일어난다? 빛이 사선으로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수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는 것처럼 빛이 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시간이 어떻게 느리게 감으로 T보다 어떻게 크다. 즉 시간이 팽창된다. 정지 관찰자에게는 볼 때는 시간이 어떻게 된다. 정지 관찰자가 움직이는 시계를 보면 시간이 느리게 간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움직이는 관찰자가 정지해 있는 시계를 봐도 시간이 느리게 갑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철수가 볼 때 민수의 시간이 느리게 가므로 T보다 크다. 철수가 볼 때 우주선의 길이 L과 비교해 설명해 보자. 자, 길이 수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철수가 볼 때 우주선의 길이는 수축이란다. 철수 정지에 있는 관찰자가 움직이는 우주선을 보면 움직이는 물체를 보면 뭐가 일어난다? 움직이는 물체의 길이가 수축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L보다 작다. 우주선의 길이는 작아진다. 운동 방향으로 수축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태양에서 막대한 에너지 근원은 어떤 반응에 의한 것이 생겼는지 설명해 보자.
자, 태양 중심부에는 수소와 같은 가벼운 원자 핵이 있다, 그죠? 요 가벼운 원자 핵들이 가벼운 원자 핵들이 핵융합하여 헬륨과 같은 무거운 핵이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죠, 그죠? 무거운 핵이 되면서 중요한 것은 핵융합 과정에서 질량결손, 그죠? 질량결손에 의해서 막대한 에너지가 발생한다. 그래서 핵융합 과정에서 질량결손에 요 말이 꼭 들어가야겠죠, 그죠? 핵융합 과정에서 질량결손에 의해서 막대한 에너지가 생긴다. 수소와 같은 가벼운 원자 핵들이 핵융합하여 헬륨과 같은 무거운 원자 핵이 된다. 이렇게까지 적어주면 더 좋겠죠, 그죠? 그런데 어쨌든 핵심은 핵융합 과정에서 질량결손에 의해서 막대한 에너지가 발생한다. 핵융합 과정에서 질량결손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해 줘야 됩니다.